가슴이 진짜 찡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전원 씨의 행동이 아니라 전원 씨를 너무 그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맞아. 그 광주 시민들, 5월 어머니들 맞아요.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맞아요. 전우원 씨 용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본 언론에서 뭐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무슨 말 했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팩트 체크를 안 해주잖아요. 자존심 문제를 너무 건드렸지 사실. 어떻게 보면 걔네 여론전일 수도 있고 외교 결례죠. 완전. 외교 결례죠. 이런 보도 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런 태도도 전혀 없으니까. 지지율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쉬운 예로 해볼게요. 우리 다정한 뉴스 이거 유튜브 올리면 정다운 기자 조회수 보면서 일희일비해요. 일희일비해요 안 해요? 너무 일비일비하고 있어. 까칠한 세상 속 다정한 뉴스가 살아남는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뭔가 우렁찬 인사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텐션 올리고 시작하자. 다짐했어요. 안녕하세요. CBS 기자 조태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운 기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매주마다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회수를 봐서는. 저는 CBS 주말 뉴스쇼, 토요일에 방송되고 있는 주말 뉴스쇼를 진행하고 있는 CBS 기자 조태임이라고 하고요. 우리 정다운 기자는 오후 5시 반 표준 FM에서 정다운의 뉴스톡 530 진행하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자, 앵커 조금 정체성 내려놓고 각자 느끼는 점들 뉴스 노동자로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린 사실 뉴스를 쓸 때 팩트를 체크하고 뭐 이게 맞는지 늘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팩트에 대한 강박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함부로 말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또 기자가 개인 생각을 얘기해, 이거에 대한 조심스러움도 있는데 사실 이 방송은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런 취지이기도 해서 보시는 분들도 너무 선입견 갖지 않고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 맞아요. 그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얘기를 살짝 어떻게 보셨어요? 그 5.18 묘역 참배하는 걸 봤죠? 저는 지난주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녁 뉴스 하기 전에 오후 일정으로 그 참배를 쭉 했잖아요. 근데 사실 약간 가슴이 진짜 찡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전원 씨의 행동이 아니라 전원 씨를 너무 그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 광주 시민들, 5월 어머니들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저런 용서가 가능할까? 맞아. 근데 그게 용서가 뭐 아직 그 100% 용서는 아니겠지만 그 손자의 용기를 되게 기특해하고 가상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우원 씨 그 사실 마약도 하고 그 진정성에 대한 얘기, 뭐 지금도 사실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켜봐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5.18에 대해 모르니 뭐 역사를 공부를 하겠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들은 얘기는 그게 폭동이라고만 들으면서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 만큼 자기도 공부한 다음에 광주를 방문하겠다라고 한다든가, 뭐 정말 석방하자마자 광주를 찾아간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뭔가 어눌하잖아요, 말투가. 근데 그 어눌함 속에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런 것도 있었고, 정다운 기자 얘기처럼 그 광주 5.18 유가족들이 이제 울먹이면서 너무 고맙다. 이제라도 잘 와줘서 왔다. 감사하다. 내 아들 같다. 너가 무슨 잘못이냐. 그래도 우리 원한을 풀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도 5.18 이 진실 규명에 좀 도움을 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5.18 유족들이 용서를 하기까지,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단순히 사과를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용서라는 것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용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유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달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줄기 빛이라도 봤다, 희망이라도 봤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우원 씨를 계기로 아직 전두환 씨가 사망함으로 그 역사적 진실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 사람들이, 관련자들이 살아있지만 다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근데 전우원 씨의 용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우원 씨가 근데 사과를 하기까지 이 이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광주 시민들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얘기를 해오고 이게 법제화 작업을 하고 또 피해자를 찾고 유족을 찾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두환의 손자가 각성을 하게 된 만약에 그냥 뭐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자라는 그런 식의 지금 정부에서 약간 말하고 있는 과거는 과거를 두고 다시 미래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쿨함 저는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건이 그냥 끝났었다면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특히 한국도 아니고 생활하면서도 우리 가족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는 여기에선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생각 했을까? 이거는 진짜 시민들의 어떤 성과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말도 맞고 그리고 이번 일을 보면서 이제 일본 상황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한일 일본의 강제징용이나 맞아요. 뭐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우리 그러니까 피해자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나 이렇게 뭐 일제강점 피해자들이 바라는 거는 그냥 진짜 사과 한마디다. 그게 더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던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반갑게 그니까요. 받아들였을까 싶은 거예요. 되게 미울 수도 있는데 사실 말하면 그렇죠. 근데 너무 고맙다면서 울먹이는 거 보면서 고맙다라는 그 표현이 이 사과 한마디를 해준 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사실 그 피해자들이 바라는 거 진짜 그 미안하다 이 한마디거든요.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게 참 일본에서 대해서도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우리 정치인은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5.18 정신이 뭐 헌법에 수록되기 어렵지 않냐는 그 말을 했었죠. 정광훈 목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 옛날에 광주 가서 한 건 뭐냐. 뭐 조상 정치인이 표 받으려면 조상 몇 자리도 그러니까. 판다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게. 김기현 대표도 연포탕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되자마자 이거를 어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5.18은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그리고 너무 표심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가 하는 집회가 보수 집회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여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또 그 일이 있고 나서 사과를 하고 그 일이 이제 논란이 돼서 사과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보름 만에 또 미국의 보수 단체 집회 현장에 가서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우파 통합이라고 했나? 뭐 우파 보수 대통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럼 그때 그 사과에 대한 또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히려 주목받고 있죠. 징계해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 저는 윤리위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그래도 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고 뭐 일단 실수니까 봐주자고 하고 지금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지금 보면 이게 이 한 번뿐만이 아니고 그 김광동 진실화회 위원장도 5.18에 북한 군이라고는 안 하고 북한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북한 군이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제 지만원 씨가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북한 군이라고는 안 하는데 북한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진실화회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고서도 지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김재원 최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재도 받지 않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했을 때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표심,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대구 TK 지역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서는 그게 용인되고 오히려 그 말이 먹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따졌을 때 뭐 국민적 지탄은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지역 구민은 안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용인되는 사회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용인이 될까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빠진 거 20대 빠졌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역사 왜곡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 시민일지라도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근데 국민의힘 언제까지 지지율이 먹힐까?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됐는데 전혀 이제 새로운 대표 체제가 됐는데 컨벤션 효과 같은 것도 없고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참 어렵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주
갤럽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갤럽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나왔는데 그게 전주와 비교하면 4%포인트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30%라는 수치가 11월 4주차 때가 30%였더라고요. 그러면은 11, 12, 한 4개월 만에 다시 4개월 만에 이제 30%로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게 가장 큰 게 외교 관계랑 그다음에 노조 대응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게 좀 의아한 게 긍정 평가에도 외교가 제1순위로 나오고 부정 평가에도 외교가 제1순위로 나오더라고요. 자존심 문제를 너무 건드렸지 사실. 이게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본 언론에서 뭐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무슨 말 했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팩트 체크를 안 해주잖아요. 그 그냥 단호하게 그때 있었던 일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뭐 말은 나왔는데 내가 정확하게 이걸 끊어냈습니다. 사실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뭐 일본 일본 총리가 뭐 이 말 저 말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오늘 의제가 아닌 얘기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죠. 그만하시죠. 후쿠시마 얘기 오늘 의제 아닌데 그만하시죠. 뭐 독도 얘기도 왜 갑자기 여기서 왜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길 바랐는데 지금 뭐 말이 안 나왔다, 뭐 논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왔다가 아니라 논의가 안 됐다.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라는 애매한 해명만 하면서 의심을 계속 키우고 있죠. 제대로 대응 못했나 보네. 약간 아사모사하게 그냥 넘어가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해명할 말이 없나 보네 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일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일본 언론을 통해서 뭐 우리는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사실 정상 간 대화는 이제 비공개 성격인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되게 기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일본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리는 게 어떻게 보면 걔네의 여론전일 수도 있고 외교 결례죠. 외교 결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또 말 못해? 되게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런 보도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런 태도도 전혀 없으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 얘기 진짜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그것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정해져 있던 거긴 하지만 교과서. 지난주에 일본에서 교과서 그쵸. 개정했는데 거기서도 뭐 우리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땅이다.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강제징용 이런 표현을 빼고 자원한 뭐 이런 식으로 참여한. 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는 근데 사실 조금 오르긴 했어요. 저희가 표를 준비해서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리얼미터는 지난주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 비율이 너무 작아서 막 그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외교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같이 떨어지니까 물론 이제 둘의 상관관계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김기현 대표 컨벤션 효과도 없고 뭐 김재원 의원의 발언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윤 대통령대로 이제 외교 악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호는 사실 김기현 대표가 막 바닥에서부터 닦아가지고 올라와서 자기가 대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에 그냥 연동되어서 그냥 막 따라가게 되는 그런 맞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근데 저는 정당 취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는 정당 취재를 좀 오래 하셨고 그 지지율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맨날 이거 뭐 주마다 발표될 때마다 이렇게 막 정치권에서 화들짝 놀라면서 이걸 막 주목을 하는 건지. 제가 쉬운 예로 해볼게요. 우리 다정한 뉴스 이거 유튜브 올리면 정다운 기자 조회수 보면서 일희일비해요. 일희일비해요 안 해요? 너무 일비일비하고 있어. 우리 기사 올리 일비일비 일희도 없어. 희는 댓글 달아주실 때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 우리 기사 올리고 조회수 보거나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랐을 때 볼 때 일희일비 하잖아요. 근데 늘 마음은 좀 이렇게 그 막 총선이나 이런 거 큰 선거에서 지냐 이기냐가 중요하지 뭘 뭐 매주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막 떠들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우리 꾸준히 하면 될 거야 하지만 근데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잘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다음 주에 더 많이 보게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이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물론 정부도 우리가 큰 그림 갖고 가면 돼. 윤석열 대통령도 1%라도 알겠습니다. 나는 가겠어라고 했지만 막상 이 수치를 받아들이면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총선은 1년이라는 시기가 있지만 사실 총선 준비는 그 몇 달 전부터 이제 들어가고 이제 진용들을 다 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영향을 주고 이제 지지율이라는 건 사실 이 수치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그러니까 각 여론조사마다 수치는 달라요. 지금도 보면은 어떤 거는 30% 후반, 어떤 건 30% 초반, 뭐 어떤 데는 40%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수치 자체는 사실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그 여론조사가 계속 해오면서 오는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추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한 번에 반전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멘텀이 없이는 계속 하락하거나 그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이거 약간 선배 설명하시는데 약간 저는 영화 타짜가 생각났어요. 예림이 도박이 뭐야? 파도요.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오는 거야. 막 그 기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 올 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랐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동개혁 얘기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 대다수가 그 노조에 대한 좀 부정적 여론이 지금 좀 강하잖아요. 근데 노조 때리기를 하니까 이 반사 효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근데 69시간 69시간 맞아요. 69시간이 특히 타격이 컸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라고 믿었던 MZ 세대가 이탈을 하게 된 거. 지금 최근에 지지율을 봐도 2030의 지지율이 거의 부정평가가 70% 80%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크게 빠진 게 원인이 돼서 국민의힘 그래서 지난주에 왜 1,000원 학식 그거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대학교도 방문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20대를 포용한다고 해서 1,000원 학식을 방문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선거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천하영이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어요? 다 지금 거의 쳐내려고 뭐 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MZ를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포용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인기 영합성으로 뭐 대학교 한번 방문하고 하는 게 과연 MZ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제 대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방문했는데 대구 그러니까 그게 지지율이 떨어져서 여길 방문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하고 이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 같은 경우는 다 이게 미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사전 그런 경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뭐 갔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왜 이렇게 자주 가냐고 대구를 그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제 좀 대통령 이번에 기 충전하는 기살리기 일정이 아니었을까 그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좀 그 불만인 것은 어제 4.3 그 희생자 추념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교와 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뭐 준비 등으로 굉장히 지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서 가지 못했다라고 하고 김기현 대표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전날에는 서문시장 가고 쉬고 하고 바쁜 사람이 어떻게 가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그리고 또 그 전날은 이제 순천 들렀잖아요. 맞아요. 김건희 여사 너무 예쁘더만. 사진 대통령실에서 올린 사진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화보야 화보. 아니 근데 순천도 뭐 탕평을 위해서 전남, 호남도 들르고 뭐 대구도 들렀다고 하는데 순천은 그 사람 없잖아요. 그냥 가서 진짜 예쁘게 사진 찍고 뭐 이렇구나 뭐 이런 상황이구나 가뭄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제 보고 오신 거고 대구는 가서 스킨십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 만나고 딱 봐도 대구를 가기 위해서 넣은 일정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들 정도로. 아니 지금 69시간 때문에 MZ가 이렇게 불만이면 MZ 만나야죠. 그 속에 들어가서 뭐 어디 네이버 거기 어디냐 판교 뭐 단지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좀 얘기 좀 듣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는데 대구에 가서 둘러싸인단 말이지. 윤석열 이거 듣고 싶은 거죠. 그게 근데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함정인 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짜.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뭐
호남도 방문했으니까 영호남 통합 행보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너무 억지 다정함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오늘은?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정함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전우원으로 마무리하면 좀 다정할 수 있겠다. 그 광주가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그 시도는 결국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이런 후손에게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먹히지 않는 것 같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계란 바위치기처럼 언젠가는 계속 깨다 보면은 바뀌게 되고 반대로? 누군가 한 명이 결정적으로 들고 나와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뭐 그 한 명의 힘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쓰지 마라.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표가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결국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 보면은 그게 오히려 정치적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이벤트 안내 좀 하고 갈까요? 지금 벌써 6편이네요 이번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 되게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일희할 수 있도록 저 영상 댓글에 첨부된 이벤트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지난번에 두 번째 이벤트 응모해 주신 분들 중에 2명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이 5월 초에 받으실 수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우리도 일희일비 하니까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오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릭을 안 하실 수 없는 그 썸네일을 만들려고 무진 고생하고 있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까칠한 세상 속 다정한 뉴스가 살아남는다.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살아남기를. 살아남아서 올게요.